2021년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2021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IT 지원센터 시민기술팀의 이혜복 매니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2020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선정단체라면 조금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 컨소시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설된 부분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 수도권 외에 동일 광역단위 지역에 위치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상이고요. 그 대신에 3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 예외 대상 마지막 줄에 보시면 2개 단체 이하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고요. 그 대신에 2020년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미 그 디지털 전환을 실현해 보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부분으로 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근데 그 지원 예외 대상은 위에 3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단체 지원 부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시민단체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컨소시엄은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이 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종교시설,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이 2개까지는 비영리 단체인데 1개는 기업이다. 그러면 저희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영상 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약간 그 공익단체 IT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에서 약간 그 영상 미디어란 좀 구체적인 그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요. 각 지역 컨소시엄당 그 필요한 IT 기기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활동 거점을 구축하는 걸 지원하는 비용 1천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총 2개의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고요. 지원 품목 같은 경우에도 개별단체 지원 부문과 약간의 목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단체 지원 부문은 그 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영상 미디어 자원을 위한 세미나, 실시간 중계,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온라인 활동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에 필요한 기기를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에도 보시면은 그 카메라, 조명,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용 기기, 편집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이 있고요. 이거 컨소시엄 지원 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류 접수 후에 현장 실사라는 과정을 한 차례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청하신 IT 인프라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서류 심사 후에 방문을 해봤는데 그 기관, 그 컨소시엄 단위에서 신청하신 IT 인프라보다 조금 더 역량이 높으시다면 조금 더 높은 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품목을 신청하실 수가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체가 있고 그리고 참여단체로 구성이 되는데요. 컨소시엄 대표단체가 최종 확정된 IT 인프라를 구입하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 사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개별단체 컨설팅과 함께 지원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정된 단체 대상의 교육 수요 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 결과와 IT 트렌드를 반영해 교육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을 9번 진행을 하고 현장 특장과 사례 공유회를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비 후에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 단위이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 접수와 서류 심사까지는 저희 그 개별단체 지원 부문과 동일한데요. 컨소시엄 지원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로 기기를
구비하시고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 지역 내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실사를 하게 되고요. 이 실사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를 토대로 면접 심사를 한 차례 진행하는데 이 면접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개별 단체 지원 부문과의 차이점이 그 사전 컨설팅 대신에 현장 실사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실사가 있고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도 개별단체 지원 부문과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 거점, 그러니까 그 실제로 영상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구축 계획이 타당한지, 그리고 운영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지를 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획을 아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온라인 거점 구축 계획, 예를 들어서 그 기기를 지원받으셨는데 기기를 둘 장소가 없다든지 아니면 촬영할 장소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저희로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 컨소시엄을 신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많이 세세하게 짜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하는 방식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다음과 같은데 링크는 천천히 저희가 띄워둘 테니까 메모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에는 apply.to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RHNG 대소문자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컨소시엄 신청 단위도 한번 그 링크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 지원 부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문항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영상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항목 같은 경우가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세 개의 단체, 세 개 이상의 단체가 실제로 그 협약을 맺고 역할을 나눠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약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현황 보겠습니다. 대표단체,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비를 지원받으시고 사업을 수행하실 단체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일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개별단체 지원 부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런 항목이 있구나, 이런 항목이 동일하구나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 공식 명칭 넣어주시고요. 법인 설립 등록번호라든지 단체 유형 같은 거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체 주요 활동, 대표자명, 대표자 양력이 들어가고요. 상근자 인원수가 들어가고 등록 회원과 담당자 명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이전에 개별단체 신청 부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된 이후에 저희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나누시고 그리고 좀 필요한 점 있으시면 요청하실 수 있도록 담당자 명을 반드시 실제로 소통하실 담당자를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표단체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참여단체도 담당자명이 들어가는데요. 각 단체별로 담당하시는 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참여단체 같은 경우에도 항목도 동일하고 대표자명, 상근자 인원, 담당자명 들어가고요. 참여단체 2까지도 동일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참여단체 수가 저희가 3개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4개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 yes와 no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no라고 체크를 하시면 그 항목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심사 기준인 지속 가능성, 운영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계획의 구체성의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컨소시엄 명칭,
예를 들어 뭐 어느 지역의 영상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식 컨소시엄 명칭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주체별로 세부 역할 넣어주시면 좋은데 대표 단체 아까 그 위에 입력하셨던 그 컨소시엄의 리더가 되주실 단체의 역할을 넣어주시고 단체명이라든지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실 그 역할에 구체적인 내용 넣어주시면 좋고요. 참여단체 같은 경우에 대표단체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단체 3도 있고요.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의 협약서를 내주셔야 되시는데요. 컨소시엄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IT 지원센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재단에 있는 그 공고문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협약서는 그 파일 서식이 있는데요. 그 서식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 날인하시고 그리고 그 저희에게 그 스캔 파일을 제출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단체 등록 서류뿐만 아니라 협약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센터 소식란에 저희가 공고를 올려뒀는데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컨소시엄 지원 부문이라고 있어요. 그 컨소시엄 지원 부문에 들어가 보셔도 좋고 아름다운 재단의 공고에 들어가 보셔도 좋은데요. 일단 저희 센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웹포스터가 있고 웹포스터 밑에 보시면은 공고의 상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더 그 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 혹은 또 참고하시고 싶으실 때 읽어보시면 좋도록 공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컨소시엄에 신청하실 때 신청하신 링크뿐만 아니라 협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실 때 협약서 서식 다운로드 링크를 넣어뒀어요. 협약서 서식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미리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를 하고 보셔야 되시는데요. 일단 협약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대표단체명, 여기에다가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여단체 1 여기도 넣어주시고 참여단체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명을 기입을 해주시는 걸로 내용을 바꿔주셔야 되시고요. 2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시고 대표단체, 참여단체, 참여단체명, 단체명 넣어주세요. 그래서 각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좀 읽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자 서명 혹은 그 직인 날인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협약서를 3부를 작성하셔가지고 각 기관에서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협약서 일부 한 장을 저희 그 신청서에 첨부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천수시험 협약서 제출 볼게요. 그리고 공고 내에 첨부된 서식을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문서 파일 또는 스캔 파일 둘 다 괜찮으니까 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캔한 파일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단체 등록 서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체 하나, 참여단체 하나, 참여단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법인 등록서를 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별로 한 부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 신청서 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파일 첨부가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 대표단체 하나, 참여단체 또 하나, 참여단체 마지막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별단체처럼 뭐 보유번호증, 뭐 민간단체 등록증 이렇게 전부 다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따로 그러니까 각 일부인데 단체별로 하나씩만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단체별로 제출이라고 저희가 적어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컨소시엄 운영 목표 및 계획입니다. 이 또한 저희가 심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볼 건데요. 지역 내 커뮤니티 문제, 예를 들어서 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지원 기관이 특별히 없는 지역이라든지 미디어 센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약간
미디어 역량을 갖춘 단체가 없어가지고 물어볼 곳이 없다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문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상한 방법,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이 있고 마지막에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 예를 들어서 기기를 구입하셔가지고 미디어 촬영을 위한 촬영 장소를 만드셨다. 그럴 때 그 촬영 장소를 실제로 쓰게 하고 지역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홍보를 좀 더 널리 하겠다. 아니면 다른 기관과의 협약을 맺겠다. 뭐 협력을 요청하겠다 등등의 그 활성화 계획을 써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에서 신청하는 IT 인프라 구성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 뭐 기기,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상기기 및 기타 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건 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각 항목별로 금액과 산출 근거, 항목 그리고 금액과 산출 근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신청 경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있고 그리고 사단법인 디영리 IT지원센터의 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 알게 되는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폼도 마찬가지로 중간 저장이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세이브를 눌러야지만 중간 저장이 되고요.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최종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컨소시엄 신청서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3분인데요. 15분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우선은 링크를 제가 띄워둘 테니까 메모 필요하시면 메모해 주시고 혹은 저희 채팅창에 아름다운 재단 고용훈 간사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링크를 복사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청하실 때 그 저희에게 그 이벤터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신청하실 때 그 작성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저희가 그 자료 전달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주로 아마 저희 제가 만든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내용이 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지정기부금단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 테크수업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뭐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 조금 합리적인 비용, 비영리용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지정기부금단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사업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